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 아이온큐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 발표와 어닝콜, 총정리 및 그 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중요한 자료들까지 쭉 보면서 오늘의 부제는 이제 아이온큐의 비전이 구체화돼 가고 있다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끝까지 같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적을 먼저 보죠. 실적은 2분기 총 매출은 2.6 밀리언 달러로 예상인 2.39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1년 총 매출 2.1 밀리언을 뛰어넘고 작년 동분기 매출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출은 2.61로 예측보다 컸고 이제 주당 순이익 EPS도 예측됐던 마이너스 0.098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01로. 네, 그래서 뭐 지금 매출이나 EPS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예상을 초과하는 earning surprise를 보여줬고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 아이온큐가 가진 총 현금성 자산은 571.3 밀리언 달러로 이거를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6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FO인 토마스 크레머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 줬는데 다시 한번 흑자 전환까지는 추가 파이낸싱 대출이나 전환사채 발행, 유증 같은 거는 없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순적자는 1.7 밀리언, 조정된 에비타 손실은 11.6 밀리언으로 저번 분기보다 이제 적자는 좀 줄어들었고요. 뭐 에비타 손실은 비슷했다. 그래서 아직은 적자 기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 증가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현금은 충분하다. 자, 가이던스입니다. 요즘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가 아주 중요하죠. 3분기 예상 매출은 2.6에서 2.9로 이제 2분기에 2.6 밀리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2년 총 예상 매출은 이전에 1분기에서 냈던 예상과 동일한 10 밀리언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 매출의 5배 정도를 보고 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강력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증거를 두 가지를 줬는데 2016년에서 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투자된 금액이 24 빌리언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30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쪽에 엄청난 관심과 돈이 몰리고 있고 미 정부 같은 경우는 양자 정보과학 R&D 투자 금액이 19년에서 22년까지 거의 2배가 증가했다. 약 450 밀리언에서 거의 900 밀리언까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만 되고 제품만 나오면 불티나듯이 팔릴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분기 부킹은 이제 살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장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 금액은 0.6 밀리언으로 작년 동분기 0.57 밀리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어떤 분기에 계약이 체결될지 요즘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매크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부킹 예상을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계약 체결 예상 금액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 전체 부킹 계약 체결 금액은 이제 1분기에서 줬던 예상과 부합하게 23에서 27 밀리언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킹 수 중에 콕 집어서 12 밀리언 규모 계약이 있는데 이게 언제 정확히 체결될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내놓는 부킹스 예상 금액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영진은 이제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왜 이거를 집어서 얘기했을까?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고 이걸로 이제 R&D와 제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좋게 줬습니다. 자, 상업적 성과입니다. 자, 에어버스와 계약 체결을 했어요. 비행기 항공우주 업체죠. 그래서 에어버스가 아이온큐 아리아를 사용해서 항공우주 사업의 핵심이 되는 어떻게 항공기에 효율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것인가 라우트 문제죠. 최적화 문제를 탐구할 거고 다우 이제 글로벌 화학 재료과학 선도 기업인데 여기서는 또 신자재 발견 연구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양자 머신러닝, 재료과학, 화학의 교차점을 탐구할 것이다. 두 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추가가 됐고요. 이건 이제 이전에 봤던 거죠. 지휘 리서치와 함께 금융 리스크 노출을 관리하는 양자 알고리즘 개발의 결과를 내놓았다. 최대 4개의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하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앞으로 뭐 금융, 보험, 공급망 관리 분야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아 양자 컴퓨터가 AQ가 원래
20개 알고리즘 큐비트였는데 6개월 만에 8배가 증가했죠. 2의 3승, 3개가 늘었다는 겁니다. 하나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증가하니까. 그래서 23 알고리즘 큐비트를 6개월 만에 달성을 했고, 이걸로 이제 2022년 말 25 AQ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로드맵을 작년에 좀 미스를 했는데 따라 붙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시간으로 8월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퀀텀 클라우드의 아리아를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미 국립과학재단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자, 아이온큐 본사가 메릴랜드 대학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계속 협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좋은 인재, 양자 인재 풀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 네트워크를 위한 양자 라우터를 호스트할 거다. 이게 뭐 정확한 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더욱더 강력한 양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이온큐의 연구 그리고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파, 미 고등방위연구교육국인데 여기에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파타 컴퓨팅의 하도급 계약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적 성과,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의 연산 능력이 8배가 돼서 알고리즘 큐비트가 3개가 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면 이전 세대 제품의 성능이 13만 배나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전 세대라는 거는 11큐비트 아이온큐 하모니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아뿐만 아니라 하모니 역시 연산 능력이 8배 증가했다. 알고리즘 큐비트가 6개였는데 9개 수준에 도달을 했고 하모니는 이미 3, 4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클라우드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자연어 처리 부분인데 이게 뭐냐? 기존 컴퓨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주 어려운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이제 인간의 언어를 적절하게 번역한다거나 이제 뭐 똑같은 단어가 와도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맥을 파악해서 적절한 제목을 붙이고 뭐 텍스트를 요약하고 감정 분석을 한다. 요거는 이제 또 쓸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기업 성과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양자 컴퓨터 제조를 위한 제조 라인을 만들 수 있는, 호스트할 수 있는 시설을 식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에 제조 라인을 사서 뭐 거기를 개조하든 업그레이드 시키든 거기다가 이제 아이온큐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브 매휴스라는 사람을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존 경쟁사인 광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이퀀텀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물을 또 데려와서 시애틀 쪽에 책임자로 앉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양자 하드웨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부여하고 있는 인재다. 그리고 이외에도 독일과 이스라엘의 자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쪽 유럽 쪽에 이제 양자 컴퓨팅 수요도 충족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7월에 이제 뉴타닉스의 사스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캐시 초우를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이분은 이제 고투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침투해서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 지금 딱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스 어플리케이션, 사스란 이제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이온큐가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온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 데이브 메이우스 이 사람 링크드인 경력상을 봤더니 사이퀀텀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대용량 양자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책임자였는데 이제 3월부터 현재 6개월째 아이온큐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핵심 경쟁사들에서 아이온큐로 이제 핵심 인재들이 옮겨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이온큐에서는 이제 다른 경쟁사로 빠져나가는 인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계 내에서도 아이온큐가 뛰어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Q&A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꼽아봤습니다. 자, 아이온큐 포르테 이거는 이번 5월에 나온 최신 세대인데 올해 말 초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제 초기 테스트에 의하면 이제 포르테나 차세대 시스템들은 아리아보다 더욱 스펙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리아를 이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 뭐 구글 클라우드나 AWS에 올릴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사장님이 뭐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아직 구체적인 대답 주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아직 올라갈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12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건을 꺼내와서 얘기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도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정부와 산업계 혼합 계약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같이 공부하는 장기주주방에서 추측건데 양자 컴퓨터를 실물로 판매하는 QC 세일즈건이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안에 체결이 되면은 이제 뭐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 정부, 미군, 뭐 해군, 그리고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뭐 이런 글로벌 슈퍼파워 기업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나오면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경쟁사들도 양자 컴퓨터를 구매를 하겠죠. 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제 아이온큐의 주가 매출이 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빠르면 내년, 늦으면 2025년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리아 시스템을 본사가 있는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서 제조 중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제조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팀이 두 개가 있는데 시애틀의 제조팀은 이제 렉에 마운트하는 이제 그 철제 서랍장 위에 그 칩을 이렇게 올려놓는 PC를 올려놓는 양자 컴퓨터 제조와 대량 생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제 헨리 포드 이펙트라고 했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메릴랜드 본사에 있는 제조팀은 성능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제조 라인에서 처음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는 아리아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포르테이거나 그 이후 세대 시스템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뭐 확장성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러 칩들을 연결해서 확장성을 달성할 건데 현재 진행하고 있고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 연구 중인데 이제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간의 광학적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토콜을 먼저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형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확장성을 위한 연구나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바륨 쪽도 이제 개발 진행 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삼아야 될 게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토시야 하리 이분이 또 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21년 11월 말에 이제 아이온큐가 한창 잘 나갈 때 막 35불 찍을 때 28불을 제안했고 중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를 떨어뜨렸고 21년 12월 중순에는 뭐 홀드 똑같이 뉴트럴인데 22불 제안했고 22년 7월 말에는 8불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번에도 어닝콜에 나왔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목표 주가를 9불로 올렸어요. 8불에서 올렸다는 거는 뭐 이분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도체 쪽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9불로 올렸다는 거는 또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레이팅을 보면은 sell, underperform, hold, outperform, buy 이렇게 되고 홀드가 이제 뉴트럴인데 이분은 계속 중립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 7월 말에서 이제 8월 중순에 9불로 올려줬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분이 살펴볼지 또 저희가 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 인터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는데 거기 나왔던 힌트를 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아이온큐가 현재 22년 170명 정도 규모인데 23년에는 2배를 채용할 예정이고 사무실도 다른 로케이션에 확장 설립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힌트라서 가져와 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게 이제 포르테의 32큐비트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정도 충실도로 우리가 100큐비트에 도달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알고리즘 큐비트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이제 과학적인 문제는 더 이상 없고 엔지니어링만 진보가 되면 확장성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고 이제 아이온큐는 한 칩 안에 여러 개 코어가 있는 멀티코어를 상호 연결하고 이걸 이제 하나의 양자 컴퓨터로 두고 이제 여러 양자 컴퓨터를 양자 인터넷, 양자 네트워크로 묶는 방식으로 이제 수천 개의 고품질 큐비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은 이제 뭐 로드맵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로드맵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제가 이제 중요도 순서대로 실적 나왔던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애틀 제조 시설을 식별했다. 이제 현존하는 시설을 식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언제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를 실제 제작해서 판매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리아 성능이 8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25 알고리즘 큐비트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달성하는지 봐야 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내년에는 29가 목표고요. 2025년에는 64가 목표입니다. 이걸 잘 도달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571.3 밀리언 달러라는 현금성 자산으로 흑자 전환까지 추가 파이낸싱 대출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12밀리언 규모 계약 얘기가 계속 나왔죠. 이게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예측대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실물로 판매하는 계약건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매출과 주가가 뛰는 단기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마 내년쯤
올해 말이나 내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뭐 루드맵대로 가면 2025년이겠지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냐, 언제가 될 거냐 이거인데,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판매가 나오고 알고리즘 큐비트가 충분히 증가될 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가 역시 뛸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판매되는 2023년, 그리고 조금 더 중기로 보면은 알고리즘 큐비트가 64에 도달하는 이제 어느 정도 양자 우위를 이루는 2025년쯤이 주가가 뛰는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이온큐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중요한 정보들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는 상식선에 알고 계셔야 투자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의 비전들, 꿈만 같았는데 작년만 해도 되게 꿈 같은 얘기들이었는데 구체화돼가는 모습들이 아주 흥미롭고 보람이 있고요. 테슬라처럼 공매도 공격도 받았지만 이 비전들을 구체화해가면서 매출과 주가가 크게 뛰어서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를, 장기 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